유럽 정보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아시아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오스트리아 전문가가 삼성 본사에서 겪은 일주일간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비즈니스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국제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회의를 중단시킨 삼성의 결정과 그 이후 벌어진 상황들이 기존의 모든 편견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냉철한 유럽 전문가가 눈물까지 흘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저는 프란체스카 슈미트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정보통신 전문가죠. 유럽 정보통신청에서 파견된 상태로 이번에 삼성과의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물론 알고 있었죠.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반도체 기술력도 인정해요. 하지만 기업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그저 효율적인 아시아 대기업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제품은 훌륭하지만 사람 중심의 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삼성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감정은 묘했어요.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로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죠. 전형적인 대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밀한 기계 부품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한국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인사할 때도 정확히 정해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두 손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계층적이고 딱딱한 조직 문화구나.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엄격한 예의보다는 자연스러운 소통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간혹 누군가 조용히 다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차 한 잔이거나 작은 과자 같은 것들이었는데 받는 사람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는 게 보였죠. 딱딱해 보이던 얼굴에 온기가 스며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친목 도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그런 작은 배려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다른 직원이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동료에게는 일찍 퇴근하라고 권하는 모습들이었죠. 유럽에서는 이런 개인적 관심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모습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될까? 감정적 배려가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대화였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받은 직원은 네, 다행히 잘 됐어요. 그동안 제 일 대신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저는 약간 놀랐어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른 문화라고 치부하며 넘어갔죠. 며칠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협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온 고위 기술간부는 회의 전부터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군대식 문화라는 식으로 말하며 은근히 삼성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죠. 저도 내심 그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삼성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첨단 장비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유럽 정보통신 표준과 아시아 시장의 조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들이 담긴 중요한 문서들이었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양 대륙 간의 디지털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기술 간부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늘어놓았죠. 여긴 마치 군대 같아요. 웃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동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실제로 한국 직원들의 표정은 대체로 진지했고 농담이나 가벼운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도 상당히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삼성 측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기술적 내용은 정말 탄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시장 전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역시 기술력만큼은 정말 뛰어나구나.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뭔가 경직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질문이 나와도 정해진 순서대로만 답변하고 즉흥적인 토론보다는 미리 준비된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거든요. 태국 간부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봐요. 제가 말한 게 맞죠? 모든 게 너무 시스템적이에요. 그런데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측 핵심 담당자 중 한 명인 윤진이라는 직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급하게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삼성 직원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삼성의 한 부장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부장을 바라봤죠. 회의실의 정막은 무거웠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인 중요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중단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예정된 일정들이 모두 뒤로 밀릴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간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게 속삭였어요. 이해는 가지만 외부 손님들이 있는 회의에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인력이 즉시 투입되거나 아니면 해당 직원 없이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했을 테니까요. 삼성 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 대리의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윤진 대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부장의 말투에서 윤진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유럽에서라면 업무 연속성을 위해 다른 담당자가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걱정이 먼저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삼성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윤진 대리 업무는 저희가 나눠서 맡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마시고 가족분께 집중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필요한 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중요한 국제회의를 중단시킨 상황인데 아무도 윤진을 탓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고 있었죠. 심지어 업무 분담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태국 간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감정에 휘둘려서 전체 일정을 망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도 논리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윤진을 대하는 삼성 직원들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조직 문화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삼성 부장이 참석자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모이겠습니다.
윤진 대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윤진 대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진정한 논의가 어려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개념이 없구나. 각 개인을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태국 간부의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시키는 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분명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윤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다른 삼성 직원들이 밤새 그의 업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준비해온 거였어요.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윤진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왔죠. 윤진 대리의 설계 철학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라고 한 팀장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접근 방식과 철학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재개되면서 저는 삼성 직원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누군가 발표할 때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물을 건네주고 복잡한 질문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태국 간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각자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에 삼성 직원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진 대리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죠. 진심으로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복귀할 수 있겠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한 선배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가족 곁에 있어야죠. 저희가 며칠 더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업무 복귀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국 간부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서구 기업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오후 회의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잡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 삼성 직원이 윤진 대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윤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사고방식을 함께 재현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단순한 업무 수행자가 아니라 고유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개별성이 조직 전체의 힘이 되고 있었던 거죠. 회의 사흘째,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태국 간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삼성의 접근 방식에 끌리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경험해본 어떤 조직보다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한 삼성 직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통이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나중에 확인했을 텐데 그 직원은 잠깐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해요. 저는 또 회의가 중단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부장이 즉시 말했어요. 빨리 가세요. 회의는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호를 보냈죠. 민수 씨 역할은 제가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태국 간부는 이번에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네요. 이래서는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다르게 느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삼성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 상황을 배려하는 게 회사 정책인가요?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어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유럽에서는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경계가 더 유연하고 인간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두 번의 회의 중단, 그리고 그때마다 보여준 삼성 직원들의 반응. 처음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선 이럴 땐 그냥 대체 인력이 투입돼요. 그런데 여긴 함께 가는 것이 먼저네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올바른 걸까? 효율성과 인간성,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가능할까? 태국 간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조직이 단순한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직원 식당에 들렀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윤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윤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어요. 어제 밤늦게 의식도 돌아오셔서 많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윤진의 앞에 따뜻한 국그릇을 놓았어요. 윤진 씨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병원에서 직접 끓여서 보내셨다고 하네요. 윤진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하셨을 텐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이런 직장에 다녀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직장 동료들의 배려가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더 큰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윤진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중요한 회의를 망쳐서.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우선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 서로 돕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친목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적 유대감이었죠. 윤진의 어머니까지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태국 간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국 간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일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윤진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란체스카님, 죄송해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윤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이해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태국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결국 더 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 간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글쎄요.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에요.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한 삼성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사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로부터 배운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게 되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어요. 이런 배려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는 윤진이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동안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온 일들에 대해 윤진이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까지.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간부는 중간에 조용히 자리를 뜨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끝까지 이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태국 간부가 떠난 후 회의 분위기는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직원들과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태국 분이 떠나셔서 좀 아쉽네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이해해 주셨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자신들을 비판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가 실제로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되나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때때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를 신뢰하니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오후에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족 일로 중요한 회의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윤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솔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고 깨달았죠. 여기서는 제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져요. 그날 저녁 삼성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직원이 말했어요. 프란체스카 님도 이제 저희 팀의 일원 같아요. 유럽으로 돌아가시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요. 한 선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프란체스카님을 통해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회의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특별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팀원들 간의 상호 지원과 배려도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깊이 감동받았어요. 일반적인 회의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성과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윤진의 가족 응급 상황, 동료들의 자발적인 지원, 따뜻한 배려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삼성 본사에 도착했어요. 이제 곧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삼성 직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어요. 여전히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던 따뜻함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제스처들, 배려가 묻어나는 말투들. 윤진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적 내용도 훌륭했지만 저는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가 동료들을 언급할 때마다 보여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동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삼성 부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란체스카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솔하게 답했어요. 기술력은 눈에 보였고 속도는 체감됐지만 가장 강했던 건 함께 가는 마음이었어요.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윤진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기념품이에요. 포장을 뜯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회의 사진들이 콜라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제가 말하자 윤진이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프란체스카님 덕분에 저희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뭉클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삼성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협업을 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적 내용보다는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고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며칠 후 유럽정보통신청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한 상급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프란체스카, 이번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조직 문화 부분이 흥미롭네요. 혹시 저희도 이런 접근 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미소를 지었어요. 삼성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제 제 조직에도 전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직을 지탱하는 건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윤진이나 다른 삼성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서로를 돌보며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조직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사람 하나를 살렸다는 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효율성과 성과만을 추구하던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